자, 계속하겠습니다. 어디로 오느냐? 그러면 교재 228페이지로 와서 자, 우선 결산 예비 절차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자, 예비 절차의 1번이 시산표. 그리고 교재에 미스가 있어서 지금 질의하기에 올랐네요. 그거 하나 고쳐 드릴게요. 213페이지. 213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혼합거래라고 나와 있죠. 이 혼합거래라고 하는 것은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여기 이제 혼합거래인데, 거기 기억, 단기 대여금 80만원과 이자 4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분개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80만원하고 4만원 하면 84만원. 이렇게 들어왔고, 84만원이 들어온 이유는 대여금을 돌려받았으니까 자산이 감소됐지? 그러면 대변에 반기 대여금이 80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대변에 오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4만원 이렇게 들어오면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 책에 보니까 자산의 증가, 이자 수익이 왼쪽에 나와 있네. 오른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냥 쭉 밀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맞는 거고, 기억 미스프린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원가 80만원의 상품을 100만원의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80, 자산이 감소됐죠?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느냐? 100만원의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100만원. 그러면 자산이 증가되고, 그러면 80짜리를 100만원에 팔았으니까 대변에 오죠? 자, 대변에 상품 매출 이익 20 해서 수익의 발생이 대변에 가야 되는데, 그 밑에 수익의 발생이 차변 쪽으로 나와 있어서 혼동이 온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관계없고, 단기 차입금 80만원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80만원 감소됐습니다.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은 차변에 오죠. 이자 비용은 20.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는 현금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래서 요 3번은 맞았고, 요게 지금 수익의 발생이 이쪽에 있고 이자 수익이 이쪽에 있는데 오른쪽이 맞다. 그래서 미스프린트 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 치고 시험에 떨어지신 분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이거 질문하신 분은 이번 시험에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자, 통과. 자, 그래서 228페이지 결산 예비 절차에서 시산표.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분기장에 기입한 후 원장에 전개한다. 이 경우 모든 거래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정확하게 분기하고 전개하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한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상에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차변과 대변의 총합계액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이용하여 원장의 기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원장의 각 계정과 금액을 모아서 작성하는 집계표를 시산표라고 한다. 자, 따라서 시산표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작성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날 하겠다 그러면 일계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그러면 주계표가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이제 월계표, 이렇게 해서 말할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시산표의 작성 목적은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분기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시산표는 거래의 총체적인 변동사항을 알 수가 있고, 잔액시산표는 일정 회계연도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합계시산표하고 잔액시산표하고 합계잔액시산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잔액시산표입니다. 그래서 잔액시산표의 등식이 나와 있는데 이 잔액시산표의 등식은 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아까 시산표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시산표를 가지고 자산도 적었고, 그 다음에 부채 항목도 적었고, 자본 항목 적었고, 수익 항목 적었고, 비용 항목을 적었습니다. 그럼 자산은 이렇게, 부채와 자본은 이렇게, 수익은 이렇게, 비용은 이렇게 오는데, 자, 이때 요 잔액을 가지고 잔액 시산표에 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 있는 자산은 언제 모였어요? 기 말에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산은 기초가 아니라 기 말의 자산입니다. 기 말의 자산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발생한 총 비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부채가 들어가는데 이 부채는 기말의 부채를 기록하게 되죠. 기말 부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자본은 아직 결산이 아직 안 끝난 거라. 그래서 이 자본은 최초의 자본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 자본이 되는 거야. 기초 자본. 그 다음에 이제 총 수익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산표 등식입니다. 근데 왜 이걸 틀리냐 하면은 얘도 기말이고 얘도 기말이니까 이거 기말 자본 아니겠냐 그러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기초 자본이라는 거. 자, 조금 이따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기초 자본이 되는지를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나와 있는 잔액 시산표의 맨 하단, 자,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밑줄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 작성에 따르는 분류.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가 나와 있고, 수정분기를 하게 되면 수정후 시산표가 나오는데 수정분기를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쳐다보지 마시고 또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의 작성 시 배열 순서는 자산하고 비용,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기록이 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다음은 주식회사 에듀신의 X1년도 거래자료다. 이를 분기하고 전기한 후 시산표를 작성하자. 또 한번 시산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산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왜 기초의 자본이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듀신의 1년 동안의 거래예요. 1월 1일 날 현금을 5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랬으니까 이제 분기하면 1월 1일 날 현금이 50, 자본금이 50. 그럼 먼저 현금 기준 그래야죠. 현금 기준 차변에 1월 1일 날 상대편 기준 과목 자본금이 50.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기준을 그립니다. 자본금 대변에는 1월 1일 날 현금이 50. 다 끝났죠? 3월 5일 날 성공상해로부터 상품을 30만 원 매입하였다. 그러면 3월 5일 날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자, 상품은 얼마예요? 30. 그 다음에 대금 중 15만 원은 현금으로. 현금이 15.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15. 자, 분기했으면 전기합니다. 자, 상품 계정 그려야죠. 상품 계정을 그리면 3월 5일 상대편 계정 과목은 제좌 30. 그 다음에는 현금 계정을 그리면 현금 계정 대변에는 3월 5일 날 상품이 15.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 그려야죠. 외상 매입금 계정을 그리면 외상 매입금 대변에 3월 5일 상품이 15 이렇게 되겠죠. 5월 8일 에듀콜에 원가 10만 원의 상품을 17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그러면 날짜는 5월 8일 날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 없어집니다. 원가는 10만 원짜리인데 얘를 17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17. 그러면 10만 원을 17만 원에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익은 7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 계정을 그려야죠. 외상 매출금 계정 차변에는 5월 8일 날 제좌 17. 그 다음에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10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 그려야죠. 상품 매출이익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이 7만 원. 끝. 7월 7일 날 성공상해의 외상 매입금 중에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 아까 15만 원 외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10만 원이 감소되고 현금으로 갚았으면 현금이 10만 원이 감소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외상 매입금 계정 차변에는 7월 7일 날 현금이 10만 원. 현금이 나갔으니까 7월 7일 날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 끝. 9월 9일 날 에듀콜에 외상 매출금 중에서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우리가 이제 17만 원 받을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받았어요? 8만 원을 받았지? 9월 9일 날 현금이 8만 원 들어오면서 내가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은 8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 외상 매출금은 8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은 대변이죠. 9월 9일 날 현금으로 8만 원. 10월 3일 날 보험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은 없어집니다. 얼마예요? 4만 원. 자, 이번에는 보험료 만들어야죠. 보험료 만들어주면 보험료 계정 차변에는 10월 3일 날 현금 4만 원 기록되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는 10월 3일 날 보험료가 4만 원. 12월 9일 날 임대료 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8만 원 들어오고 집세를 받았으니까 임대료가 8만 원.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는 12월 9일 날 임대료가 8만 원이 들어오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계정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임대료 계정을 그리면 대변에는 12월 9일 날 현금이 8만원. 이렇게 해서 오늘 무슨 날이 됐어요? 이제 12월 31일 결산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결산을 하면은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에 분기한 것이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산표를 만든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합계시산표예요, 잔액시산표예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잔액시산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잔액시산표를 한번 그려보자고. 그러면 자, 여기는 계정, 차변, 대변. 그럼 먼저 현금이죠. 현금은 차변이 66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은 29만 원이 나갔으니까 잔액은 37만 원이 차변의 잔액이 남게 되겠네.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자, 상품은 얼마가 돼요? 30에서 10이니까 20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아까 여기에 자산은 무슨 자산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말의 자산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왜 기말인가 보세요. 이게 기초라. 1월 1일 날 기초의 현금이 50인데 1년 동안에 들어오고 나가서 남아있는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것이 잔액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산은 어떤 금액이 기록돼요? 37만 원이라는 것은 기초의 자산이 아니라 기말의 자산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시 상품도 봐. 상품은 1월 1일 날은 없었습니다. 기중에 30이 들어오고 10만 원이 나갔어.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은 20이 남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는 것은, 여기 기록되는 것은 기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소리라.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자, 기초에는 1월 1일 날은 없었습니다. 17만 원이 들어왔다 8만 원이 나갔으니까 기말의 자산은 9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끝났고 다음에 부채. 자, 부채는 외상매입금인데 1월 1일 기초에 외상매입금은 없었고 기중에 15만 원 외상으로 사왔다가 10만 원 갚았으니까 남아있는 5만 원은 이건 기말의 부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본금. 자, 여기 보면 자본금은 기초의 자본 50만 원 변함이 없잖아. 따라서 여기 있는 잔액시산표에 기록되는 자산은 기말의 자산이고, 자, 오른쪽에 기록되는 것은 기말의 부채가 기록되는 것인데, 자본은 1월 1일에 자본이 기록이 되니까 요게 바로 기초의 자본이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이익이 나왔습니다. 상품의 매출이익은 7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8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한 달 동안의 총수익이 되죠. 1년 동안의 총수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되죠. 비용은 뭐 있어? 자, 보험료. 보험료는 얼마예요? 4만 원. 그러면 얘는 총 비용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렇게 해서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37, 70이네. 차변합계가 70, 대변은 얼마가 돼요? 70.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분기한 게 정확하게 옮겨진 걸 알 수 있고, 자, 이상이 없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등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말의 자산에다가 총 비용을 더한 것은 기말의 부채에다가 기초의 자본에다가 총수익을 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에. 그래서 시산표의 등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229페이지로 가봅니다. 시산표의 작성 목적이 나와 있었죠. 자, 먼저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자, 분기장에서 총계정 원장의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잔액시산표에 의하여 기업의 일정 회계연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잔액시산표를 보면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대충 뭘 할 수 있어요? 경영성과를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짜려봐. 총 수익이 15만 원인데 총 비용이 4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1만 원 벌었네. 요 시산표를 쳐다봐도 알 수 있죠. 그 다음 재무상태. 우리 회사의 기말의 자산은 66만 원이야. 기말의 부채는 5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기말의 자본은 얼마가 되느냐? 이건 기초 자본이지 기말 자본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시산표를 이용해서 나중에 요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느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는 자산을 적어요. 그러면 현금이 37만 원이 있고 상품이 2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9만 원이 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요걸 가지고.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은 얼마다? 5만 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이걸 쓰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왜? 이 자본은 무슨 자본이야? 기초의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기말의 자본은 어떻게 구해? 기말 자산을 다 더하면 66만 원이네요. 여기에서 기말의 부채 5만 원을 빼면 자본금은 61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그리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자본이 기말 자본이라 그러면 기초에 얼마 갖고 했어요? 50만 원을 갖고 했는데 61만 원이 됐어.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우리 회사는 당기 순이익이 11만 원 나왔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이 시산표를 가지고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그릴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산표를 이용해서 다시 뭘 그릴 수 있느냐? 손익계산서를 그릴 수가 있죠. 자, 손익계산서에는 차변에는 비용을 적어. 보험료가 4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이 7만 원. 그 다음에 임대료가 8만 원. 이렇게 적으면 15만 원의 수익인데 15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4만 원이 나갔으니까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11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산표를 왜 하는지, 자, 잔액 시산표를 또는 합계 시산표를 만들어서 우리는 분개한 것이 총계정원장에 정확하게 전기됐는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산표를 통해서 우리는 계략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영성과를 알 수 있다.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 시산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시산표를 왜 하는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예비 절차를 정리하게 되면 자, 먼저 시산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고조사표인데 이 재고조사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결산을 맞이했어요. 12월 31일이 돼서. 그러면은 과연 이제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소액 하면 배우게 될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이 얼마 있어요? 현금이 37만 원이 있잖아. 차변에 66만 원이 들어왔고 배변에 29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7만 원이 있잖아, 현금이. 그럼 우리는 결산을 할 때 과연 37만 원의 현금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그럼 궁금하면 어떻게 해? 캐비넷 열고 쉬어봐. 현금이 얼마 있나? 그랬더니 37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 돈이 참 인수야. 이 돈은 없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장부에는 37만 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쉬어보니까 35만 원밖에 없대요. 그러면 장부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런 재고조사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걸 하게 되느냐, 수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하는 것을 분개를 해주는데 그거를 수정분개라고 하는데 이 수정분개는 이제 앞으로 기본서에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냥 참고적으로 내가 간단하게 해드린 거지. 자, 원래는 현금이 얼마 있어야 돼요?
37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쉬어보니까 35만 원밖에 없다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현금이 2만 원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지. 현금이 없어졌으니까 현금 2만 원. 자산이 감소됐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회사의 잡스러운 손실로 보겠다. 그래서 잡손실 이렇게 수정분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쉬어보니까 37만 원이 있다.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38만 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차변에 현금 만 원, 대변에 자비익 만 원 이래버리면 되겠네? 그런 수정분개를, 자, 이건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기본서에서 배울 거다. 기초에서는 이런 게 없었다. 이 소리죠. 자, 미리 이제 앞으로 배운다면 상품도 30만 원이 들어오고 10만 원이 나갔으면 20만 원이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가서 상품을 씌워보니까,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상품이 15만 원밖에 없더라. 그럼 상품이 없어진 거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상품 5만 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는 상품과 같은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하고,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5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수정분개를 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정분개 했으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 말고도 많아요. 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우리 외상매출금은 얼마야? 9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외상으로 팔은 거래처가 망했어요. 그러면 못 받게 되잖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대손이라고 할 건데,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렇게 두 개만 해보자고, 이제. 그럼 두 개를 하게 되면 이제 우선 잡손실이 하나 더 나왔죠? 여기다가 잡손실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잡손실. 그러면 12월 31일 날 현금 2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잡손실 2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나왔네. 그럼 또 그려. 여기다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차변에 상품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계정 대변에는 12월 31일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5만 원. 이렇게 해서 수정분개한 거를 여기 총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어요. 옮겨 적은 다음에 이제 시산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고치는 시산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수정후 시산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수정후 시산표를 하게 되면 현금은 이게 얼마가 돼요? 35만 원으로 바뀌겠네. 35만 원으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생길까요, 이제? 여기에 비용에, 자, 잡손실이라는 게 하나 생기지? 잡손실이 2만 원.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져요? 상품이 15만 원으로 줄지? 2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되면서 여기에 뭐가 생겨요?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5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다시 시산표가 고쳐졌어요. 자, 이렇게 고쳐도 합계는 똑같을 거야. 55, 70. 여기가 70. 59, 4, 70. 이렇게 해서, 자, 역시 내나 같아진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수정 후 시산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산표를 만들었다가 고칠 게 있으면 재고조사표에서 이런 수정 분개를 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수정 후 시산표고, 그거에 의해서 뭐 만들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정산표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산표라는 것은 뭐냐? 정산표라는 것은요, 일종의 가결산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시산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 결산 후 절차에서 얘는 만들어지는 거고,
결산을 끝내기 전에 예비 절차로서 한번 임시로 만들어 보는 게 그게 바로 정산표라. 그래서 이 정산표는 자, 6이식 정산표와 8이식 정산표가 있는데 수정분계가 없으면 6이식 정산표, 그 다음에 수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8이식 정산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산표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그럼 이제 정산표는 자, 제일 먼저 하나, 둘,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를 6이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일 먼저 시산표, 그 다음에 여기가 재무상태표, IS,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 있어요? 현금이 있었죠? 자, 현금이 원래는 아까 저거 잡손실 생기기 전에 그때는 아까 수정 전 시산표지 거기에는 얼마가 있었을까요? 37만 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37. 원래 처음에는. 그 다음에 상품은 20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은 9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은 5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50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이 7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8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4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 둘은 없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해서, 아까 얘네들이 생기기 전에, 외상, 맞지? 상품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는 얼마였었느냐? 요게 70이었다고, 요게. 70, 그 다음에 70이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수정상이 생겼잖아. 수정상이 생기면은 8이식이 돼버려요. 다시. 수정상이 없으면 그냥 6이식이야. 그러면 여기 IS에 상품 매출이익이 7만원, 임대료 8만원, 보험료 4만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얘가 37만원, 얘가 20만원, 얘가 9만원, 얘가 5만원, 여기가 50만원, 이렇게 돼버리겠지? 다시 얘기하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게 15만원에 4만원이면 여기 뭐가 생겨요? 당기순이익이 아까는 얼마였어요? 15만원에서 4만원 빼면 11만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 합계가 15, 여기 합계가 15. 그 다음에 얘가 66만원인데, 여기는 55만원 밖에 없으니까, 당기순이익이 11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요. 내가 그냥 한번 해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잊어버리시면 돼. 그래서, 요 시산표를 가지고 정산표 6이식을 만들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이식 정산표라는 것은 저런 수정사항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수정사항이 다 반드시 있겠죠. 그러니까 6이식은 거의 만들지 않을 거고,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8이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8이식으로. 그러면 8이식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더 추가로 기록이 될까요? 뭐가 추가로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정리기입이 들어가는 거라. 여기 조금 더 그려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가 이제 수정분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분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IS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수정분계가 뭐뭐 이루어졌어요, 아까? 잡손실이 하나 생겼지? 잡손실 새로 생긴 거 2만원, 그 다음에 현금이 2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있어?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여기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5만원,
그 다음에 상품이 5만 원. 요거 더 하나만 기록을 하게 되면 두 칸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8일씩이다. 그 다음에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그대로 하면 되죠. 자, 얘가 37에서 2만 원이 줄었으니까 얘는 35. 얘는 20에서 5만 원이 줄었으니까 15. 자, 외상 매출금은 그대로 9만 원. 외상 매입금은 그대로 5만 원. 자본금은 50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은 7만 원. 임대료는 8만 원. 보험료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4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잡손실이 2만 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비용이니까 5만 원. 이렇게 오게 되면 자, 이제는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지. 이런 비용이 7만 원 생겼으니까 아까는 11만 원이 이익인데 새롭게 비용이 7만 원 생겼으니까 당기순이익이 4만 원으로 바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자고, 이게. 여기 들어온 돈은 15만 원인데 나간 돈은 11만 원이 나갔으니까 자,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바뀌어버려요? 4만 원.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은 여기에 4만 원 이렇게 오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시산표를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산표를 꾸밀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해요? 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는, 자, 결산 순서는 예비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절차가 있고, 세 번째 후 절차가 있는데, 오늘은 예비 절차까지만 하는 거다. 그럼 예비 절차는 제일 먼저 시산표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할 때 원래 있던 계정 과목에 변동이 생겼다면, 변동이 없다면 재고조사표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수정후 시산표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시산표 다음이 바로 정산표가 되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사항은 나오게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내가 수정 분계를 2개만 골라서 해드린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수정 분계를 배울 거니까 배운 다음에 이해하시면 되고, 다 배우고 나도 저거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순서, 제일 먼저 뭐 한다? 자, 시산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든 다음에 정산표를 꾸민다. 그 왜 이거는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다음 중 결산 절차의 순서로 올바르게 된 것은 이런 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지만 저걸 그린 거예요. 내가 몸도 약한 사람이 저 정산표까지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저 정산표를 보면서 잘 모르겠다. 아, 몰라도 된다, 이 소리야.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만 이해하시지 정산표를 꾸미지 않으셔도 된다. 아, 순서. 자, 한 번 더 순서 정리해요. 제일 먼저 뭐야? 시산표. 두 번째가 재고조사표. 그래서 세 번째가 수정 후 시산표. 네 번째가 정산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시산표의 작성 목적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230페이지에 자, 분계하고 시산표까지 만들었죠? 자, 요게 이제 2분지니까 요게 시산표인데 요걸 가지고 뭘 할 수도 있어요? 학기 시산표도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요거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요거는 내가 일부러 집어쳐 놓은 거니까 요거 둘은 없는 거라고 본다면 요게 없죠?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도 없고 잡손실도 없고, 그러면 이제 상품도 요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요 잔액시산표 이렇게 된 거죠. 요거 2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하고 상품만 틀려지겠네. 그러면 현금은 66에서 37이지. 그 다음에 상품은 20이고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잔액시산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합계시산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금액만 바뀌겠죠, 합계로. 자, 합계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현금은 차변합계가 66, 배변합계는 29, 그
그 다음에 상품. 차변합계는 30, 대변합계는 10. 위상매출금. 차변합계는 17, 대변합계는 8. 위상매입금. 차변합계는 10, 대변합계는 15. 자본금. 대변합계 50. 상품 매출이익. 대변합계 7. 임대료. 대변합계 8. 보험료. 차변합계 4만원. 이래 버리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무슨 시산표예요? 합계 시산표. 그러면 차변합계는 얼마야? 127만원. 자, 대변합계는 127만원 맞겠지 뭐. 그렇게 해서 자, 합계시산표를 그리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다. 근데 합계시산표 그려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고민하지 마시고, 아, 합계시산표가 그렇게 생긴 거구나. 잔액시산표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계잔액시산표는 하나의 표에다가 합계와 잔액을 모두 기록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합계니까 한 칸 더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칸 더 만들어주면 현금은 차변이 크죠? 37. 상품은 차변이 크니까 20. 외상매출금은 차변이 크니까 9. 외상매입금은 대변이 5만원, 50, 7만원, 8만원, 4만원. 이렇게 버리면 차변합계는 70, 대변도 7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시산표를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한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232페이지에 그 문제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오늘의 숙제는 어디로 가시냐? 교재 258페이지. 258페이지에 문제 11번을 가지고요. 자, 문제 11번을 가지고 분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를 해서 잔액시산표 하나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시산표 하나만 더 그리면, 자, 결산은 나중에 또 징그럽게 많이 할 거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걸 배우게 되느냐. 자, 시산표는 우리가 분계한 것은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해서 정확한가,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가 맞으면 우리는 잘했다라고 그 단정을 했는데, 이게 마저도 틀리는 경우도 있다. 마저도 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산표를 작성해도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고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는데, 그게 시험에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가르쳐줘 오늘은. 왜?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라 이거죠. 그 다음 주에 그거를 배우면 그게 우리 시험에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 주만 결석하지 않으시면은 그러면 돼요.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와도 됩니다. 자, 다음 주에만 결석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